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스킨케어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한 상담, 질문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원래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피부가 좋지 않았거든요. 사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면서 또 간신히 낫는가 싶었더니 성인 여드름까지 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저는 여드름이 되게 심한 피부였어요. 예전부터 스킨케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꾸준히 저는 피부과 원장님이나 아니면 화장품 개발하시는 연구원분들이나 제가 피부가 당긴다든지 각질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만나서 조언을 구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스킨케어에 관심도 많아지고 특히나 성분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제가 아는 상식 플러스 좀 더 자세하게 알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케어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상식들, 토너는 언제 쓰는지, 세럼이나 에멀전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클렌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려주시고 궁금해하셨던 성분에 관한 이야기도 할 건데요. 그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스킨케어 상식을 먼저 하고 다음 편에서 제가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 당연하다는 듯이 토너나 세럼, 에센스, 크림 이런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정확히는 왜 쓰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토너. 일단 토너는 우리가 클렌징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이잖아요. 토너는 일반적으로 가용화 제품이고 99%의 물과 0.1%의 아주 소량의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이제 모공이 열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pH 조절을 해주는 게 토너의 역할이에요. 세안을 하고 나면 pH 지수가 올라가서 pH 7 이상이 돼서 그 상태를 알카리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피부가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외부의 자극을 받기가 정말 쉬운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얘를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클렌징을 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원래 피부 상태로 돌아가려면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 피부를 원상 복귀를 시켜줘서 pH 5.5 이렇게 맞춰주는 게 토너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보통 토너로 피부톤 정리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음 제품들을 사용하기 전에 약간의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제부터 피부에 뭔가를 바른다라는 식의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토너는 사실 그렇게 비싼 제품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물론 가격이 비싼 제품은 그만큼의 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렴한 토너라고 해서 이 pH 조절을 한다거나 피부톤 정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에멀전. 제가 예전에 에멀전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에멀전이 뭐냐, 언제 발라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 에멀전은 일반적으로 토너 다음에 발라주는 제품이고요. 토너가 0.1% 정도의 소량의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에멀전은 물과 오일이 좀 적절하게 배합이 돼 있는 이 물에 오일이 이렇게 잘 군데군데 퍼져 있는 제품을 보통 에멀전이라고 해요. 오일의 정도는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10%에서 30%, 50%까지 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에멀전을 왜 사용을 해야 하냐? 일단 우리 피부는 친유성으로 되어 있어서 오일 성분이 우리 피부에 더 흡수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멀전처럼 오일이 이렇게 잘 적절하게 섞여 있는 제품으로 우리 피부에 침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오일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오일의 목적은 약간 리어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오일이라는 리어카를 통해서 각종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들, 우리가 원하는 성분들을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거를 가져다 주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 오일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통과만 하고 오일의 역할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멀전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오일과 같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럼과 에센스인데 세럼이랑 에센스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화이트닝, 주름 개선, 트러블 등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성분을 고농축으로 만든 게 세럼이랑 에센스입니다. 보통 제형이랑 성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면 종류가 더 많지만 특정 성분을 고농축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크림. 크림은 이제 에멀전에서 조금 연장선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피부 타입이나 피부 고민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요새는.
일반적으로 크림이라고 하면 오일이 많은 유화 제품이 대부분인데 요새는 이제 지성 피부 분들을 위해서 가용화 크림도 있어요. 유화 크림과 가용화 크림을 구분하는 방법은 유화 크림은 대부분 불투명해요. 가용화 제품은 일반적으로 투명하거나 불투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딩 젤 같은 거, 오일이 소량만 들어가 있어서 지성 피부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크림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던 클렌징에 관한 이야기인데 클렌징 루틴을 저한테 공개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 클렌징 루틴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없고 최대한 꼼꼼하지만 빠르게 끝내야 하는 게 클렌징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여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대신에 다음번에 제가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클렌징은 당연히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좀 빠르게 끝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클렌징을 하면 모공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자극받기 쉬운 알칼리성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클렌징을 하는 동안에도 사실 피부가 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클렌징은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단 클렌징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어떤 제품이 더 좋고 어떤 제품이 더 잘 클렌징이 되는지는 제품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고 우리 피부 상태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제품들은 다 오일 성분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딥 클렌징하기 위해서는 사실 클렌징 오일이 가장 메이크업을 지우기에는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베이스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1차 클렌징을 해주고 폼 클렌징 같은 걸로 2차 세안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먼저 클렌징 오일, 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0% 거의 오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지성 피부인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피하라고 하는데 보통 지성 피부는 모공이 넓잖아요. 클렌징 오일은 잔여물이 남을 수 있거든요. 좀 깨끗하게 지워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클렌징 오일 자체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닦아내지지 않으니까 모공 속에 남아있어서 그대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다 지원해주고 폼 클렌징 같은 걸로 남은 오일의 잔여물과 수용성의 잔여물까지 다 깨끗하게 없애주는 게 좋죠. 오일을 잘 제거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일을 안 쓰는 게 좋고 저는 오일 잘 맞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왜 피부 관리샵이나 피부과 같은 데 가면 사용하는 이런 핑크 색깔의 이렇게 생긴 그런 스펀지들 있잖아요. 그런 해면 스펀지가 피부 속에 남아있는 잔여물들까지 다 깨끗하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피부과 원장님도 그렇고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스펀지가 가장 클렌징 하기에는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클렌징 워터의 경우는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은 덜하지만 클렌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그것만으로 지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우기보다는 선크림과 같은 좀 가벼운 제품들 그런 걸 지우거나 아니면 그냥 아침에 1차 세안할 때 사용해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아침 세안 같은 경우에는 건성 피부는 그냥 따뜻한 물 세안만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제 밤새 우리는 피지가 생기잖아요. 유분이 막 돌잖아요. 그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주기 위해서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 방법이에요. 일단 모든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야 다양한 피부 트러블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성 피부의 경우에는 보통 이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서 어떤 거 하나가 부족하거나 많지 않은 피부들을 중성 피부라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수분이 부족한 피부.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유분을 계속 생성을 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유분이 많아져서 되는 게 지성 피부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 피부라고 하면 얼굴에 유분도 많고 뭔가 많으니까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더 안 바르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 이게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자꾸만 유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용화 크림들 그런 투명한 수분 크림들 그런 제품들을 한번 사용을 하시거나 수분을 공급해주는 세럼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성 피부. 건성 피부인 경우는 보통 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건성 피부니까 건조하니까 뭔가 수분이 필요할 것 같고 수분 크림을 발라야 할 것 같은데 워터 베이스 제품보다는 오일 베이스 제품을 발라야 유분이 충족이 돼서 건조함이 없어집니다. 우리 피부는 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각질이 자꾸 생겨요. 없는 유분 대신에 각질로라도 피부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각질이 많이 생기는 건성 피부라면 오일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정말 저주받은 최악의 피부 타입인 저 같은 피부 타입이 있죠. 피부 표면에는 유분이 넘치는데 속은 건조하고 각질까지 많은
그런 피부를 속건성 지성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표면에는 수분이 부족해서 유분을 자꾸 생성을 하고 피부 안쪽에는 유분이 없어서 자꾸 각질이 생기는 그런 이상한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피부인데, 이런 피부인 경우에는 자칫 잘못해서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제품이 오일의 질감이 나는, 사실은 오일이라고 하지만 오일이 아닌 세럼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겔랑의 아베이 오일, 그 제품은 오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일은 아니고 세럼에 가까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속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는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오일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일 기능을 갖고 있는 세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블랙헤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 코 주변에 생기는 하얗거나 까만 피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피부의 모공 속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하얀 색깔이 바로 화이트헤드고, 이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이 공기랑 닿아서 산화되면서 이 부분이 까맣게 변한 게 바로 블랙헤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는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중성이나 건성 피부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 코 주변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생기는 걸까? 일단 우리 피부는 좀 자극이 심한 곳에 두껍게 각질층을 형성을 해서 피부를 보호를 하던지, 아니면 피지를 이렇게 막 분발시켜서 자극을 완화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왜 우리가 T존 부위에는 유독 유분이 많이 나잖아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 이유가 이 T존 부위가 우리 얼굴 중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고 그보다 제일 돌출되어 있는 게 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게 이 코인 거예요. 너무 돌출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건데 별로 반갑진 않죠? 그러면 블랙헤드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클렌징.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빼고 살살살살 이렇게만 해주기만 해도 충분히 예방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 T존 부위, 특히나 코 쪽에 딥클렌징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일주일에 2, 3회 이상 딥클렌징을 해주면 피부 속에 피지가 고여있지 않겠죠? 그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코 주변에는 번들거리는 그런 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제거를 해주면, 코에는 이게 고여있지 않게 해주면 훨씬 더 블랙헤드 없애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블랙헤드가 많이 생겨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없애는 건 일반적으로 이 블랙헤드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머드팩 같은 경우에는 이 머드의 흡착력이 좋아서 꼭 블랙헤드뿐만이 아니더라도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모공 속에 있는 피지까지 잘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코팩이 있는데, 저는 코팩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좀 자극이 덜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사용했을 때 좀 자극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피지가 빠져나오면서 모공 입구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빠져나온 모공 속에 다시 피지가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원상 복귀이기 때문에 정말 잠깐 없어지고 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코팩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코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모공을 조이는 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면봉을 이용해서 짜는 건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진짜 크고 깊은 그 블랙헤드가 있다 한다면 면봉을 사용해서 주변을 살살살 눌러가면서 제거를 해주세요. 손톱을 이용해서 짜거나 빨갛게 될 정도로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블랙헤드 오일이 있는데, 오일을 사용해서 블랙헤드를 녹여서 없애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혹은 편한, 아니면 잘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하시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모공을 조여주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블랙헤드 없앨 때 사용했던 제품들을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많은 전문가 분들을 만나면서 꼭 한 번씩 물어봤던 게 있어요. 피부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외선 차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외선 차단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고, 각질 생성이든 피지 생성이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적절하게 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모든 계절에 꼭 꼼꼼하게 차단제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스킨케어에 대한 상식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피부 고민에 대한 것들이랑 해결법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사실 정말 모든 사람은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른 만큼 피부 타입이라든지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성, 중성, 건성, 뭐 속건성 이런 걸로 나누고는 있지만 지성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지성들이 있고 건성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건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런 간단한 상식들을 알고 내 피부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기다려주시고 궁금해하셨던 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화장품 성분,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정말 많고 무엇보다 화장품 회사들의 장난, 마케팅의 장난 그런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말 길어질 것 같아서 2부로 들고 오려고 하는데 좀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들고 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2부도 꼭 보러 놀러와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